남자분은 단순히 여자분이 본인에게 친절하다는 이유로 밥을 사주진 않죠. 대부분은 그 이상의 이유가 있는 것이 맞아요. 어떻게 보면 이것도 헷갈리는 거죠. 남자들이 왜 이렇게 여자들을 헷갈리게 할까? 오늘은 좀 그걸 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어떠한 상황이 됐든 간에 내가 조금의 친절을 베풀어서 그 남자가 나한테 헷갈리게 하든, 아니면은 내가 그 남자와 일들이 있었고 그 남자가 나한테 계속해서 헷갈리게 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든 간에 뭐 어떻게 보면 본질은 똑같은 것 같아요. 내가 헷갈리다라는 거. 근데 정확히 개념부터 짚고 가면은 남자가 여러분을 헷갈린 게 아니라 내가 그 남자를 헷갈리게 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. 그 남자는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. 그 남자는 그냥 자기 꼴리는 대로 하는 거고, 그 꼴리는 행동을 받으면서 내가 헷갈린다라고 느껴진다는 게,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내용들이 이해하려면은 내가 이래서 헷갈리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실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남자들이 헷갈리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. 크게 첫 번째 이유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. 친구들 중에서 연애를 정말 많이 해본 여자들이 있어요. 그 여자들 중에 무슨 남자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나 그 남자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, 나 헷갈려 라고 말을 한 거를 단 한 번이라도 보거나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? 연애를 많이 경험한 여자들은 그만큼 다양한 남자들의 케이스를 접하면서 이 남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뭐다, 이 남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뭐다 딱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남자의 꼴리는 행동이 그대로 그게 헷갈린다라고 판단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헷갈리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정확해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더 넘어서 궁금한 건 사실 궁극적으로 이거죠. 그 남자가 나에 대한 마음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, 그걸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. 제가 감정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. 남자가 여러분들한테 친절을 베풀 때도 있을 거고요, 호의를 베푸는 때도 있을 거고요, 그리고 호감인지 호의인지 확실하지 않은 듯한 행동을 할 때도 있을 거고,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라는 것도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. 이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뼈대가 되는 그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먼저 친절이에요. 친절을 베푸는 행동에 있어서는 오로지 그 남자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. 내가 평소 다른 남자들한테 친절을 많이 받았지만 그 남자가 유독 나를 더 친절하게 베풀어 준다라면은 좀 더 나한테 과하게 친절함을 베푸는데 이 남자가 나한테 혹시? 이렇게 바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. 그 이유가 바로 내가 겪었었던 다른 남자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.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남자를 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. 그 남자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한테도 친절을 베푼다던가, 아니면은 원래 그 사람의 배려나 친절을 좀 많이 일삼는 사람이라면 그건 그저 이성적인 친절이라기보다는 그저 하는 친절일 가능성이 높아요. 근데 친절을 함에 있어서 나한테만 조금 한다는 게 느껴지고 이와 더불어서 조금은 어색함이 느껴지는 게 있다, 그럼 그건 100% 여자로 보고 베푸는 친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황을 한다라는 건, 어색하다라는 건요, 그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 보여졌을 때 우리는 어색해야 한다거나 당황을 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상을 잘 돌이켜보시면은 당황을 할 때, 어색함을 느낄 때는 나답지 않은 평소의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당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. 남자 역시도 똑같아요. 친절을 똑같이 베풀더라도 그 사람이 평소 베풀었었던 친절이 아니더라면 당연히 어색하고 당연히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행동을 비교해라. 그리고 두 번째는 어색한 게 있냐 없냐를 함께 따져라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러면 이제 친절을 넘어서 호의적인 행동을 베풀 때 호감인지 호의일지 좀 잘 모르겠다 싶은 게 있는 거죠. 누구에게나 베푸는 뭐 호의가 있을 수 있을 거고, 나한테만 뭔가 특별하게 한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, 그때는 이 앞선 것에 살을 좀 더 붙여야 돼요. 바로 그 사람의 연애 경험이에요. 그 사람의 연애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자를 그만큼 많이 대해봤다라는 건 여유로움을 뜻하거든요. 그 사람이 만약 연애 경험이 많다라면은 그 호감적인 행동을 베푸는 것도 떠보는 게 될 수가 있어요. 잠깐 이 중요한 메커니즘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. 남자는 여자를 정말 좋아하면은 그 여자를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연애에 대한 명언이 있죠. 정확히는요, 남자는 여자에 대한 확실한 감정을 가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헷갈리게 만드는 게 저는 남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은 그 안에서 본인도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. 이 여자도 나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확신, 그게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게 떠보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. 여러분은 그 남자한테 아직 표현을 하거나 난 널 이렇게 생각해, 난 저렇게 생각해,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은 채 호의 호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대부분일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호의인지 호감인지 그렇게 애매하게 행동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반응을 못 들었기 때문에 헷갈리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근데 그 안에서 구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그 남자가 다른 여자들한테도 그렇게 하는지, 그리고 어색함이 느껴지는지, 그리고 연애 경험을 추가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 남자가 연애 경험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여자를 대해봤다는 거예요.
그래서 그 행동 역시도 되게 자연스러울 가능성이 높아요. 하지만 반대로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한다고? 라는 게 느껴진다라면은 그 사람은 아마 그게 호감으로 베풀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그걸 더 넘어서 이제 좋아하는 감정.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. 왜냐면 남자가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카톡도 하고 답장도 길게 하고 뭐 전화도 하려고 그러고 만나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. 근데 정작 헷갈리는 것들은 이제 말과 행동이 따로 나올 때예요. 그러니까 이 남자가 분명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해. 그게 느껴져 진짜. 근데 눈에 보이는 행동들을 봤을 때는 아 진짜 이 남자 왜 이러지? 라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을 거예요. 그런 헷갈림의 종류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남자의 케이스가 좀 나뉘는 게 그 사람이 자존심이 굉장히 센 부류가 있고요.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요. 그리고 원래 표현의 스타일이 남들과는 좀 보편적이지 않게 다른 스타일인 사람이 있어요. 이 세 가지의 부류에 해당한다면은 아마 여러분이 만난 남자는 여러분을 좋아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표현의 부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존심이 센 남자의 경우 뭐 그냥 난 너 좋아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너 좋아라고 말을 하는 게 뭔가 이제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확실한 관계 발전이 되기 전까지는. 그리고 여자가 나를 좀 더 좋아한다라는 확신을 얻고 싶어서 애써 표현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리고 내성적인 남자들의 경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좀 그런 것 같아요. 카톡을 하긴 하는데 많이 하는데 할 말 없게 오는 때가 많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티키타카가 안 이어진다던가 데이트를 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다거나 그런 내성적인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헷갈리는 마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. 내성적인 남자는 더불어서 뭐 연애 경험이 없다 하면은 내성적인데 연애 경험까지 없다. 그러면 그건 진짜 콤비의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헷갈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표현하는 게 조금 남들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연락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아니면 이제 데이트를 하는 그 빈도에 대한 기준이 남들보다 조금 다르거나 장거리 연애가 예로 들 수 있겠죠. 장거리 연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한 달에 한 번을 만나도 되고 두 달에 한 번을 만나도 되고 2주에 한 번을 만나도 되지만 그 연락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. 모든 남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연애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를 생각을 하면은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는 게 있고 그게 내가 느껴지더라도 충분히 헷갈릴 수 있다는 거 그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분명 그 사람의 우선순위 딱 이거 하나만 보면 돼요. 그 사람이 일을 하든 아니면 친구를 만나든 아니면 잠을 자고 나서 일어나든 온 생활 패턴의 중심이 나를 향해져 있잖아요.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게 분명 확실해요. 이거 하나만 보시면은 아 얘는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걸 좀 하나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그 남자와 관계 발전을 하고 싶잖아요. 그러면은 전 제발 리액션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100이면 99 이거예요. 아 내가 괜히 리액션 해줬다가 김치국 마시고 내가 쪽팔린다 하면 어떡해요. 그 남자는 나한테 그냥 친절을 베푼 거고 나한테 그냥 호의를 베푼 거고 나 별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괜히 오버해서 김치국 마신 거면 어떡해요.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.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여러분이 그에 대한 리액션을 해줘가지고 그냥 고마워 뭐 감동인데 나도 다음에 뭐 커피 한 잔 살게 실제로 커피를 사더라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전혀 오바가 아니에요. 어떻게 보면은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김치국 마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사람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것에 보답하는 게 이상한가요?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착각일 수 있으니까 그냥 일단 리액션을 해주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설령 그 남자가 친절을 베푼 거라 하더라도 문제될 게 전혀 없으니까. 그러니까 좀 친절을 같이 베풀어 주시면은 관계 발전이 되든 아니면은 뭐 그냥 친절로 남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정답이다라고 새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